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엄마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들은 엄마라고 하면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따뜻한 품을 떠올리겠지만 저한테 엄마라는 사람은 콘크리트보다도 차가운 존재였거든요. 유튜브 사연을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분이 종종 계신 것 같아 저도 한번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서러웠던 시절들을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과 차별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아빠는 안 그러셨지만 엄마가 유독 동생만 예뻐하고 저한테 맨날 화만 내셨거든요.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이 툭 하면 이유도 없이 절 꼬집곤 했었는데 제가 꼬집지 말라고 한마디만 하면 엄마가 남동생이 아닌 절 혼내셨어요. 서연이 너 동생이 장난으로 좀 꼬집을 수도 있지. 누나가 돼서 동생이 장난치는 것도 못 받아줘? 너 그런 식으로 동생한테 함부로 할 거면 앞으로 밥도 먹지 마. 너 같은 앤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엄만 별것도 아닌 이유로 툭 하면 저한테 밥을 안 준다고 얘기하고 집에 과자 같은 게 있어도 꼭 저한테는 안 주고 동생한테만 줬어요. 저도 과자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왜 동생 걸 뺏어 먹으려고 하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8살 때 울면서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요? 경석이한테 맨날 웃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면서 왜 나한테만 맨날 화내고 무섭게 하냐고요. 넌 그걸 아직도 몰라? 그거야 네가 내 딸이 아니니까 그렇지. 네 아빠가 네 친엄마랑 이혼하고 너 2살 때 나랑 재혼했잖아. 그런데 경석인 내가 네 아빠랑 재혼하고 나서 낳은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전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닐 거라곤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동안 친엄마라는 사람이 한 번도 절 찾아온 적이 없어 더욱이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다가 퇴근하고 온 아빠한테 정말로 제가 엄마 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엄청 화를 내시더군요. 당신, 애 놀라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얘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그때 찬찬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면 우리 서연이 마음이 어떻겠어? 참나, 내가 뭐 거짓말했어? 서연이 제가 내 친딸이 아닌 건 사실이잖아. 쟤도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알 건 알아야지. 그날 엄마 아빤 그 문제 때문에 아주 대판 싸우고 말았어요. 자기 전까지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엄마는 아예 대놓고 저랑 제 동생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동생이 엄마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뻔뻔하게도 자긴 손댄 적이 없다고 하니까 엄마가 저를 범인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엄마, 저 진짜로 엄마 지갑에 손 안 댔어요. 저 말고 경석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까 엄마가 설거지 하실 때 경석이가 엄마 가방에서 지갑 꺼내는 거 제가 봤다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 경석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소리야? 너는 몰라도 우리 경석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착한 애야. 근데 어디서 우리 경석이를 도둑 취급해? 너무 억울했지만 엄만 제 말을 끝까지 믿어주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퇴근하고 온 아빠가 제 얘기를 듣더니 남동생을 추궁했어요. 그러자 남동생이 아빠가 무서웠는지 그제서야 자기가 지갑에 손을 댔다고 실토를 하더군요. 경석이 너 아빠가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대는 건 나쁜 짓이라고 했어 안 했어? 지난번엔 누나가 모은 용돈까지 마음대로 가져가더니 이젠 엄마 지갑까지 손을 대? 너 아주 오늘 다리 몽둥이 한번 분질러줘 봐야겠구나. 아빠가 남동생을 혼내니까 엄마가 왜 애를 기죽이냐면서 또 난리를 치더군요. 그날도 엄마랑 아빠랑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빠가 출장을 가셨는데 엄마가 치킨을 시켜서 저 몰래 동생이랑 둘만 먹더라고요. 저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더니 거실에서 엄마가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경서가, 이거 네 누나 주지 말고 우리끼리 먹자. 거실에서 먹으면 괜히 또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방 가서 몰래 먹고 치워버리면 돼. 내가 내 돈 주고 치킨 시켰는데 남의 딸까지 챙길 필요는 없잖아. 저는 그 목소리를 다 들었으면서도 치사해서 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철이 없어서 다음날 저한테 약 올리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누나,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나 어제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닭다리 2개나 먹었다? 누나 건 한 조각도 안 남기고 내가 치킨 다 먹었지롱. 엄마가 하도 남동생만 편애하니까 남동생도 날이 갈수록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얄밉게만 행동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남동생이 동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미웠습니다. 그런데 엄만 워낙 남동생만 예뻐하다 보니 남동생의 뒤치다거리까지 다 저한테 시키려고 했어요. 남동생 방 청소도 저한테 시키고 동생이 배고프다고 하면 저한테 당장 밥을 차려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아빠한테 한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당신, 우리 서연이가 무슨 경석이 시종인 줄 알아? 경석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당신이 밥 차려주면 되잖아. 왜 공부하는 애한테 동생 밥을 차려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이 현실이 너무 서러워서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집을 나갈 생각이었는데 아빤 저를 자꾸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시더군요. 서연아, 네 대학 등록금은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무조건 넌 대학 가는 걸로 해. 알았지? 대학을 나와야 직장도 더 좋은 데 들어가고 남들한테도 더 대우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엄만 그 말에 콧방귀를 뀌면서 엄청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참, 여자애가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여태까지 키워줬으면 지 밥벌인 지가 해야지. 저는 어차피 대학에 갈 생각도 없었고 끝까지 엄마가 그렇게 나오길래 너무 화가 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래도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 집에 있는 게 지겨워서라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나가서 일할 거예요. 엄마한테 내 등록금 내게 할 일 절대 없으니까 엄마도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요. 아시겠어요? 그 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끼고 아끼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동생 등록금을 좀 보태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칼같이 거절했는데 결국 아빠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 동생을 대학에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 저희 아빠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빠를 만나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길래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보니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엄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요즘 네 엄마한테 구박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 경석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은퇴하면 어떡하냐면서 나보고 글쎄 능력도 없는 놈이라고 막말을 하는 거 있지? 게다가 밥 차려주기도 싫다면서 밥 먹을 때 내 밥그릇 놓지도 않고 내가 집에서 TV라도 보려고 하면 전기세 아깝다면서 TV를 확 꺼버리는 거야. 게다가 내가 집에서 청소라도 하고 있으면 꼴 보기도 싫다면서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내가 쓰는 변기물도 아깝다고 화장실도 밖에 나가서 공원 화장실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내가 진짜 네 엄마 때문에 서러워서 못 살겠다. 서러워서 못 살겠어.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은 엄마가 저한테만 함부로 했었는데 이제는 아빠가 은퇴하고 돈을 못 버니까 아빠한테까지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빠,
그냥 이참에 엄마랑 갈라서요. 아빠가 돈 벌 때만 잘해주다가 돈 못 버니까 무시하는 사람이랑 뭐하러 같이 살아요? 그래도 이혼은 안 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이혼이야. 사실 넌 그때 너무 어렸어서 몰랐겠지만 실은 네 친엄마가 널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내가 이혼을 하게 된 거였거든. 그런데 한 번 이혼한 내가 어떻게 또 이혼을 할 수가 있겠니?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선 이혼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내가 아무리 서러워도 너랑 경석이 결혼할 때까진 꾹 참고 살아야지. 아빤 제가 아무리 이혼을 하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빠의 모습이 그날따라 되게 작아 보였어요. 예전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으셨는데 이젠 나이가 드셔서 몸이 많이 왜소해지셨더라고요. 게다가 예전엔 자랑스러운 가장이었는데 이젠 돈 못 번다고 무시만 당하시니까 제가 다 서러웠어요. 그래서 전 아빠만 따로 만나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곤 했습니다. 저라도 아빠한테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유, 이게 다 뭐야.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데 반대로 네가 나한테 용돈을 주면 어떡하니? 저도 다 큰 성인이고 공장 다니면서 돈도 벌고 있는데 아빠한테 용돈을 왜 받아요? 이렇게 자식 다 키워놨으면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이걸로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그런데 아빤 집에서 너무 구박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고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하시더군요. 저는 아빠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빠, 아르바이트 중에 제일 힘든 게 택배 상하차인 거 모르세요? 젊은 사람들도 하루 해보고 힘들어서 도망간다는데 허리도 안 좋은 아빠가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지 왜 못해? 내가 꼬부랑 할아버지도 아니고 더 나이 들기 전에 한 푼이라도 벌어놔야지. 하지만 결국 아빤 택배 상하차 일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만 아빠가 입원했다는데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아빠한테 전화해서 화만 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옆에 있던 저한테까지 휴대폰 너머에 있는 엄마의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 아휴, 일을 할 거면 제대로는 할 것이지. 왜 하필이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비를 나가게 해? 돈을 벌어오라니까 돈을 아주 쓰고만 있네. 그리고 당신 그렇게 입원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못 버는 일당은 어떡할 거야? 그나마 여태까진 당신이 택배 상하차 하면서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벌어오는 걸로 썼는데 이젠 그것도 못 갖고 올 거 아니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빠의 휴대폰을 뺏어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아빠한테 할 소리예요? 아빠는 어떻게든 생활비 한 푼 벌어보겠다고 허리가 그렇게 안 좋으신데도 그 힘든 일을 하러 다니신 거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지 못할 망정. 도대체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참나? 넌 또 왜 참견이야? 그럼 네 아빠가 못 벌어오는 돈 네가 벌어오든가. 내가 나이 먹고 네 아빠 병수발이나 하려고 애까지 딸린 남자랑 결혼한 줄 알아? 병원에 오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병수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돈 못 벌어오는 게 그렇게 싫으면 엄마가 나가서 벌어오면 되잖아요. 우리 아빠가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왜 아빠 등골만 빨아먹으려고 하냐고요. 그러자 엄만 저보고 버릇이 없다면서 아주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빠의 병간호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며칠 입원 후에 무사히 퇴원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 후에도 아빠가 걱정돼 따로 아빠만 만나서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몰래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7살 때 같은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댁에선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결혼을 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엄마가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대뜸 질문을 마구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자네 부모님은 뭘 하시나? 아, 저희 부모님이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십니다. 뭐야, 농사꾼이었어? 농사꾼이면 집안에 큰 돈은 없겠네. 그럼 자네는 여태까지 공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나? 설마 뭐 빚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아참, 자네 우리 서연이랑 결혼하면 우리한테 다달이 용돈은 얼마나 줄 생각인가? 보자마자 돈 얘기를 꺼내는 엄마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냥 대답하지 마. 그런 거 일일이 다 대답할 필요 없어. 그리고 엄마, 무슨 초면에 그런 걸 꼬치꼬치 물어보고 있어요? 물론 궁금할 순 있지만 대화도 좀 나누다가 예의를 갖춰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 얘 좀 봐. 아, 내가 예비 사위한테 그런 것도 못 물어봐? 하여튼 성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선 내가 네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얘. 그러자 남자친구는 분위기를 풀어보고 싶었는지 허허 웃으며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직업이 잘난 것도 아니고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용돈을 얼마씩 드릴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서연이랑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대답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남자친구 덕에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전 남자친구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한창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엄마가 갑자기 저보고 남자친구와 같이 집에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 원래 결혼할 때 보통 남자 집안에서 며느리한테 예물로 귀금속이나 명품 가방 같은 거 해주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서연이가 그런 비싼 귀금속이나 명품 같은 거에 관심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예물 대신에 그냥 우리한테 선물로 차나 한 대 해주게. 네? 차요? 어떤 차 말씀이신지. 아유, 어떤 차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말이네.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낡아서 안 그래도 좀 바꿔야 되거든. 자네 집안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으니 내가 외제차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국산차로 받겠네.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내가 그 정도는 받아야지. 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여태까지 절 자식 취급도 안 해줬으면서 이제와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예물 대신 차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엄만 우리 예비 시댁에 예단해 주실 거예요? 예단? 아이, 그거 뭐 이불 쪼가리 하나 사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불 가게 가서 그냥 대충 적당한 걸로 사다가 보내면 되지. 뭐라고요? 아니, 할 거면 똑같이 해야지. 누군 이불 쪼가리 해주고, 누군 차를 해줘야 한다고요? 엄마 지금 무슨 나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엄마가 착각하나 본데, 나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대학도 안 나왔고요. 직업도 그냥 공장 다니는 공순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의사 딸이라도 시집 보내는 것처럼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빠가 엄마한테 차 같은 거 해줄 일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오빠가 설사 먼저 해준다고 해도 내가 못 해주게 할 거예요. 그렇게 전 엄마의 요구를 거절하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마음에 걸렸는지 그래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할 거면 똑같이 해야지. 우리 엄마만 일방적으로 그 비싼 차를 받겠다는데 그런 요구를 왜 들어줘?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시더라고요. 서연아, 네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다. 세상에, 우리 차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차를 바꿔달라고 하는지 원. 내가 하도 이상해서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사실 너한테서 차 받아가지고선 경석이한테 주려고 그랬단다.
안 그래도 요즘에 경석이가 자꾸 차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거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 후에도 엄마가 계속 차를 사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지만 절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결혼식 당일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장에 엄마는 안 오고 아빠만 나타난 거예요. 아빠 표정이 좋지 않길래 여쭤봤더니 아빠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자긴 차 받기 전까진 절대 결혼식에 안 간다고 팍팍 우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까지 네 엄마랑 싸우다가 결국엔 이렇게 나 혼자 온 거다. 아휴, 그놈의 고집불통을 도대체 누가 말리련지. 아무리 새엄마여도 그렇지 차를 안 사줬다고 딸 결혼식에도 안 오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직 결혼식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좀 남았길래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졌어요. 엄마, 다른 날도 아니고 내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왜? 아, 내가 좀 안 가면 어때서? 어차피 너도 내가 혼주석에 앉는 거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아빠만 보냈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위 될 놈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거길 가야겠니? 집안도 농사 짓는 가난한 집안에다가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공돌이잖아. 게다가 키가 크길 아냐? 아니면 얼굴이 잘생기길 했냐? 그런 놈이랑 결혼하는 걸 보니 너도 참 눈이 삐었다. 눈이 삐었어. 눈이 삔 건 내가 아니라 엄마겠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한 명도 못 알아보고 다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삐었어도 거울 하나만큼은 좀 제대로 보시죠. 엄마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한번 제대로 보시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결혼식 날이면 결혼식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엄마한테 막말을 짓거리고 있어? 네, 안 그래도 저 이제부터 내 결혼식에만 집중할 거거든요. 엄마 때문에 기분 잡쳤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 번뿐인 내 결혼식 행복하게 웃으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화를 쏟아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 없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전 엄마라는 사람한테 진절머리가 나서 아예 엄마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만큼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시댁에만 가면 일부러 냉장고를 미리 꽉꽉 채워놓으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어서 와라. 내가 너 주려고 먹을 거 잔뜩 사다 놨는데 어떤 거부터 해줄까? 너 혹시 불고기 좋아하니? 내가 불고기에다가 봄동 겉절이 한번 맛있게 무쳐줄까? 아니면 한약재 넣고 닭이라도 푹 삶아서 삼계탕 해줘?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매번 맛있는 걸 해주시고 온갖 과일이랑 간식까지 다 절 위해 준비해 주시더군요. 저희 시아버지도 저 주신다고 읍내까지 나가서 신발이랑 모자를 사오시고 정말 사랑받는 기분을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시누이도 제가 시댁에 가면 팔짱까지 끼고 엄청 절 반겨주더라고요. 새언니, 저 오늘 새언니 온다고 그래서 일부러 엄마 집까지 달려온 거 알아요? 저 새언니랑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집 근처 산에 꽃이 진짜 예쁘게 피는 데가 있는데 저 그거 새언니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새언니도 아마 보면 너무 예뻐서 놀랄걸요? 갈 때마다 다들 절 환영해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레 시댁 식구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농사일도 자주 도와드리고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여기저기 놀러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딸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을 둘이나 낳으니까 저희 아빠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손주들 보고 싶다고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셨는데 애들이랑 얼마나 재밌게 놀아주셨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나 비행기 태워줘요, 비행기. 비행기? 그래,
우리 혜인이가 비행기 태워달라는데 이 해례비가 당연히 해줘야지. 그래, 그럼 오늘은 비행기 타서 어디 가볼까? 미국 갈까? 아니면 저기 달나라까지 갈까? 우와, 달나라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저 달나라 갈래요. 역시 할아버지 비행기가 최고. 아빠가 하도 잘 놀아주시니까 저희 애들이 아빠를 너무 잘 따르더군요. 그래서 평소에 애들이 막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조를 때도 많아서 아빠랑 영상통화도 자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평소처럼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애들이랑 놀아주시던 아빠가 뜬금없이 남동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경석이도 얼른 정신 차리고 너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걘 왜 그렇게 철이 없나 몰라. 왜요? 경석이가 무슨 사고 쳤어요? 사고 친 건 아닌데 하도 한심한 짓거리를 해서 말이야. 좀 한 직장에 꾸준히 오래 다녔으면 좋겠구만. 매번 몇 달도 못 다니고 그만두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른다. 그만두는 이유가 뭐 대단한 거였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자기가 귀한 인재인데 연봉을 3천만 원밖에 안 준다는 둥. 같이 일하는 과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회사에 비전이 없어 보인다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자꾸 때려치우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어.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지. 그럼 뭐 펑펑 놀면서 연봉 1억씩 받길 바라나?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 남동생이 정말 한심하게 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게다가 아빠가 속상해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한마디 하면 엄마가 또 눈에 불을 켜고 아빠만 쥐잡듯이 잡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들 기를 죽이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빠가 더 답답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참을성이 많았던 저희 아빠도 제가 32살 때 결국 엄마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의 막말이 점점 심해지다 못해 최근엔 엄마가 아빠한테 손찌검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뭐 힘이 없어서 똑같이 안 했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냥 이혼을 선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아빠가 엄마랑 같이 살던 집이 경기도권에 있는 1억 5천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이혼하면서 그 집을 그냥 엄마한테 줘버리고 앞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렇게 30년 만에 엄마 아빠가 드디어 갈라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아빠가 이혼하고 혼자 지내시니까 저희 남편이 먼저 아빠한테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애들 엄마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님인데 제가 이 사람 남편으로서 당연히 아버님을 모셔야죠. 자식도 있으신 분이 뭐하러 월세 내면서 혼자 지내려고 하세요. 아유, 됐네, 됐어. 내가 어떻게 딸내미랑 사이가 사는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겠나. 내가 여기 들어오면 자네도 불편할 텐데 그건 안 되지. 제가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요, 아버님의 사이지만 앞으로는 아버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들 집에서 지낸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계세요.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빠 몇 번이나 거절을 하셨지만 남편이 계속 진심으로 설득을 하니까 결국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딸이랑 사이만큼은 정말 잘 둔 것 같네. 집에선 돈도 못 벌어오는 가장이라고 맨날 무시만 당했는데 자네가 이런 날 받아주고 같이 살자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자네 말대로 이제 자넨 내 아들이야, 아들. 오히려 진짜 아들인 우리 경석이보다도 자네가 진정한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저희는 아빠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엄마 때문에 항상 주눅 들어 있던 아빠가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표정이 밝아지시더군요. 게다가 저희 애들을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애들도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좋다면서 엄청 즐거워했어요. 아주 할아버지 껌딱지가 없더라고요. 엄마,
오늘 낮에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고구마 쪄줬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엄마도 할아버지가 쪄주시는 고구마 먹어봤어요? 아휴, 엄마도 당연히 어릴 때 할아버지가 쪄주시는 고구마 먹어봤지. 똑같은 고구마도 할아버지가 찌면 훨씬 맛있거든. 그나저나 우리 혜인이랑 혜나 할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엄청 좋겠네. 그지? 맞아요. 할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엄청 좋아요. 나 앞으로도 할아버지랑 매일매일 같이 살래요. 밤에 잠을 잘 때도 저희 애들이 꼭 할아버지랑 같이 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게 그렇게 듣기 좋은가 봐요. 전 아빠와 같이 살게 된 이후에 집안 분위기가 더 화목해진 것 같아 너무 좋았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와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집들이까지 오셨는데 선물로 이것저것 많이 사오시고 저희 아빠와 술도 한잔하시며 많은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사돈, 우리 애들이 비록 대학은 못 나왔어도 열심히 일해서 차근차근 재산을 모아가는 게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부해서 책상 앞에서 일하는 것만 최고인 줄 알지만 전 농사꾼이라 그런지 우리 아들 며느리처럼 몸으로 고생하면서 일하는 게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요, 뭘. 그것도 다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나저나 사돈께서 아들을 잘 키우셔서 저희 딸이 이렇게 잘 사는 건가 봅니다. 저도 우리 사이가 너무 듬직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요. 저희 아들보단 우리 며느리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도 차곡차곡 잘 모으고 결혼해서도 살림에 육아에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돈께서 딸을 잘 키우신 덕분입니다. 그날 저희 아빠와 시부모님께서 서로 자식 칭찬을 하시며 정말 화기애애하게 술을 드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가족끼리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학창 시절까진 절대 생각도 못했던 행복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가 37살이 되었어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빠가 저한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서연아, 혹시 네 엄마한테서 연락 안 왔니? 네? 엄마한테서요? 연락 안 왔는데 왜요, 아빠? 그래, 연락이 안 왔다고? 아휴,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만약에 네 엄마한테 연락 오면 절대 연락 받지 말아라. 만약에 받더라도 네 엄마가 하는 부탁 절대 들어주지 말고. 아빠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길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경석이가 결혼을 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신혼집 구할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 엄마가 나랑 너 보고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해달라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단박에 못 받고 전화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도 네 엄마가 그런 부탁하거든 절대로 들어주지 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결혼식 땐 차를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제 남동생 결혼식에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보태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런 황당한 욕을 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가 먼저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시네요. 아빠한테 얘기 들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셨다면서요? 뭐야, 네가 웬일로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하니? 그래, 내가 네 아빠한테 부탁 좀 했다. 너 요즘 보니까 얼마 전에 아파트도 큰 데로 옮기고 공서방이랑 애들 키우면서 잘 사는 것 같던데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제 뒷조사는 계속 하셨나 봐요? 기분 나쁘니까 저에 대해서 제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에휴, 그놈의 싹퉁 바가진 여전하구나. 아무튼 이미 네 아빠한테 얘기 다 들었을 테니까 나도 간단하게만 얘기하마. 이번에 우리 경석이 결혼하니까 네가 그래도 누나로서 1억 원만 보태거라.
네 아빠랑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만 보태면 대출 조금 받아서 내가 우리 경석이 전셋집이라도 하나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1억 원을 보태요? 경석이한테 줄 돈은 단돈 1원도 없어요.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으면 되지. 우리 경석이가 여태까지 모은 돈이 1,000만 원도 없는데 넌 네 동생이 돈 없어서 신혼집을 단칸방이나 들어갔으면 좋겠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자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전 엄마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벌써 33살인데 모은 돈이 1,000만 원도 없다는 게 참 자랑이네요. 그나저나 엄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이러는 거 되게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나한테 뭘 여태까지 해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친딸 아니라고 경석이랑 차별하기나 했지. 언제 한번 나한테 따뜻한 사랑이나 준 적 있었어요? 그리고 여잔 대학 가는 거 아니라면서 나 등록금 내줄 돈도 없다고 했죠? 게다가 나 결혼할 땐 뭐 하나 해주기는커녕 차 안 사줬다고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엄마 아들한테 1억이나 되는 돈을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뻔뻔해도 너무 뻔뻔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네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 엄마한테 버릇없이 막말이야? 엄마는 무슨 엄마예요? 내 친엄마도 아니고 이제 아빠랑 이혼까지 했으니까 우리 이제 남남 아니에요? 애초에 엄마도 날 딸로 생각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난 경석이도 내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경석이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다 엄마 때문이에요. 그걸 알긴 알아요? 뭐? 이게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야, 내가 너 2살 때부터 키워줬잖아. 너 나 없었으면 부모도 없이 길거리에 나 앉았어. 내가 내 딸도 아닌 애를 기껏 키워줬더니만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내가 그만큼 키워줬으면 너도 나한테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경석인 너랑 똑같이 네 아빠 핏줄이고 네 동생이 힘들다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그러게 왜 아들을 그렇게 한심하게 키웠냐고요? 누가 경석이 그놈 보고 허구날 직장 때려치우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 경석이가 자기하고 맞는 직장을 못 찾아서 그런 거야. 처음부터 잘 맞는 직장 다녔으면 꾸준히 다니면서 돈도 많이 모았겠지. 엄만 끝까지 남동생만 두둔하더군요. 역시나가 역시나였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들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지가 한심하게 살아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작은 집부터 시작하라고 하셔야지. 왜 욕심을 부려서 저랑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엄만 저한테 돈 달라고 할 자격도 없고 우리 아빠도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경석이 대학까지 보내셨으니까 할 만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엄마 아들 신혼집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이제 우린 남남이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요구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뭐야?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끝까지 막 나가네. 야, 네가 감히 키워준 엄마를 이딴 식으로 대해? 엄마가 저한테 끝까지 소리 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면 평생 차별했던 저한테 1억이라는 큰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이젠 엄마가 2억 원까지는 안 바랄 테니 4분의 1인 5천만 원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 끝까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동생이 결혼을 하긴 했는데 신혼집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올케랑 같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올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는데 남동생과 잘 살든 말든 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한텐 더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땐 아빠가 책가방도 사주시고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매번 저희 애들한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까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아빠랑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온 적도 있었답니다. 애들이 바닷가에서 신난다고 막 뛰어다니고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다가 몸국이라고 제주도 향토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어서 갔는데 돼지국밥처럼 고기가 들어간 뽀얀 국물에 해초가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본인 그릇에 있던 고기를 건져서 저한테 주시더군요. 애미야, 이건 딱 봐도 몸에 좋은 음식 같은데 너 많이 먹어라. 애들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애 엄마의 네가 잘 먹고 튼튼해야지. 그러자 이번엔 저희 아빠가 고기를 건져서 제 남편 그릇에 넣어주시더군요. 애들 엄마만 힘든가요? 아빠인 우리 사이도 힘들죠. 공서방, 자네도 많이 먹게. 난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적게 먹는 거 알지? 자넨 공장 다니면서 체력을 많이 쓰니까 밥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든든하게 먹고 더 힘내게나. 그날 서로서로 고기를 퍼주느라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땐 제가 남들과는 달리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남들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웃으면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웃으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 엄마가 아예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3년 사이에 폭삭 늙어선 저와 아빠 앞에서 엄청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그리고 서연아, 내가 요즘 우리 며느리 때문에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다. 날 아주 시어머니 취급도 안 해주고 무슨 몸종으로 보는 것 같아. 툭 하면 배고프니까 밥 차려라. 바닥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냐? 빨래는 왜 이렇게 밀렸냐? 막 이러면서 아주 잔소리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돈 없어도 단칸방에 나가 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들 고생할까 봐 우리 집에서 살게 해줬더니 이젠 지가 주인 행세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엄마 며느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왜 쓸데없이 저희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내가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네 올케가 결혼하기 전에 직장 다닌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글쎄 노래방 도우미 출신이었더라고. 세상에, 우리 경석이가 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고 놀다가 만난 거였대. 그런 천한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다 못해 코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말이 안 되게 뭐가 안 돼요? 원래 부부는 끼리끼리 만난다고. 경석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요, 뭘. 그럼 경석이 그놈을 그딴 머저리로 키워놓고 뭐 대단한 며느리라도 볼 줄 알았어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힘들어서 위로 좀 받으려고 왔더니만. 아휴, 아무튼 내가 요즘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얼마 전에 네 올케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유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아주 나를 들들 볶더라고. 자긴 손주한테 좋은 선물도 못 사주는 할머니 필요 없다면서 나보고 글쎄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소리 지르는 거 있지? 요양원에 갖다 버리기 전에 할머니 노릇 제대로 하라고 하도 뭐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얼마 전부터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 나이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얼마나 서럽고 힘든 줄 아니?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네가 좀 도와다오. 앞으로 내가 너한테 다신 함부로 안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외면하지 말아줘. 그리고 여보, 당신도 나 너무 미워하지 말고 조금만 도와주라. 우리가 그래도 30년이나 같이 살아온 부부였잖아. 이제 와서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도와달라고 말하는 엄마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데 이번엔 옆에 있던 아빠가 나섰습니다. 야, 이놈의 뻔뻔한 여편네야. 네가 여태까지 우리 딸을 그만큼 못 살게 굴었으면 됐지. 어디서 도와달라는 헛소리를 해? 그리고 뭐? 나보고 30년이나 같이 살아온 부부였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야, 내가 너랑 이혼하면서 집 주고 나왔지? 그거 줬으면 됐지. 뻔뻔하게 뭘 더 바래?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한 거 벌써 까먹었어? 집 줄 테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고 했지? 이제 나이 먹어서 치매까지 오는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당신이 우리 며느리랑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라니까. 내가 며느리 등살에 하루하루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아들 잘못 키워서 며느리도 똑같은 애를 만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그러게 엄마라는 사람이 적당히 했어야지. 지가 낳은 아들만 예쁘다고 그 짓거리를 했으니 말년에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당신 여태까지 지은 죄값 다 받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괜히 잘 살고 있는 우리한테 찾아오지 말고 평생 그렇게 고생이나 하면서 살아. 알았어?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줘. 여보. 엄만 애원을 했지만 결국 아빠가 엄마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어요. 전엔 아빠가 돈 못 번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젠 올케한테 똑같이 무시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못되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자기가 한 짓이 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가 담긴 책 탈무드엔 자식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에겐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데 그런 부모가 본인을 다른 형제 자매와 차별한다면 그 아이한텐 정말 어린 시절이 지옥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도 없는 시기다 보니 매일 숨죽여 울며 절망과 서러움 속에서 살아야만 하거든요. 물론 제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저보단 남동생이 예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른이라면 그 마음을 그렇게 대놓고 드러내면서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엄마가 했던 행동들이 정말 어른스럽지도 않고 비겁하며 치사한 행동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제 인생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지우기로 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제 친엄만 바람이 나서 나가는 바람에 한평생 볼 수도 없었고 새엄마란 사람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준 걸 보니 아무래도 전 엄마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도 엄마 대신에 저희 아빠가 2배로 사랑을 주셨고 저희 시부모님도 저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저도 절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만 저도 똑같이 사랑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희 가족들이랑 끝까지 헤쳐나가고 열심히 살 거예요. 여태까진 어린 시절에 제가 참 안쓰럽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제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잊고 웃으면서 지낼 생각만 할 거랍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처럼 앞으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